네, 안녕하세요. 영어로 말하기와 글쓰기를 하여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라파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표현에 대한 이해, 표현력의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중요하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표현력의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나와 상대방이 영어로 이야기하는 데 있어 내가 이야기하려 했던 문장을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하지 못하면 곧바로 누군가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생각을 해서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군가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현에는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생각하여 원래 말하려 했던 문장을 영어로 하지 못한다 해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좋은 표현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동일한 의미의 다른 표현 A, B, C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와 영어로 내 생각을 공유하며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영어의 활용 상황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처럼 모국어가 아니며, 또한 필리핀 같이 사람들이 배운 뒤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제2 언어도 아니며 중국어, 일본어 같이 외국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볼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해야 하는 영어 학습은 문제에서 맞거나 틀린 답을 찾고 문제를 듣고 혼자서 영어로 답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는 영어 학습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자신에게 주는 영향은 우선 실수가 용납되지 않으며 제한된 시간 속에 말을 하므로 충분히 다른 표현을 생각할 여지가 없고,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떤 영어 표현이 좋은지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표현의 유연성을 가지기가 힘든 환경인데요. 우리가 아기가 언어를 배울 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아기는 언어를 배울 때 제한된 시간에 실수를 하지 않고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또한 다양한 상황과 주제에서 어떤 표현이 더 적합한지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저는 아기의 경우를 생각하며 이를 응용해서 가장 효과적인 영어 학습 환경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 우선 문장 구조와 발음, 표현력에 대해 어느 정도 배움을 얻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을 갖는 가운데, 또한 가능한 다양한 상황, 예를 들어서 같이 사진을 찍거나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동을 하는 등의 경험을 여건이 되면 실제적 상황에서 가져보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그럴 수 없다면 어느 정도 연출된 상황에서 유사한 경험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이런 영어 학습 환경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용을 영어로 잘 전달하기에 필요한 표현의 유연성이란 무엇일까요? 표현의 유연성 첫 번째는 의미는 동일하지만 거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 구조만 다른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My hobby is playing the piano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의미가 같지만 다른 문장 구조를 가진 표현을 보면 Playing the piano is my hobby, 또 I have a hobby to play the piano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양한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면 다양한 표현력을 가지어 다른 사람과 영어로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람들한테 중요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약간의 뉘앙스는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don't trust him because he always tells a lie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우선 내가 그를 믿지 못한다이고, 원인은 그가 언제나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러한 내용을 말을 하고 싶다 그래도 적절한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첫째는 말하고 싶은 표현이 알긴 아는데 생각이 안 나거나
아예 말하고 싶은 표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럴 때 반대되는 표현으로 제가 원하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선 이 문장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lie라는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면 대신에 truth라는 이 lie와 반대되는 말을 생각해서 he doesn't tell a truth 라는 표현을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래 의미에 낯을 붙여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this place is unsafe 에서 unsafe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긍정의 단어의 낯을 사용해 this place is not safe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공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이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중에 더 표현의 범위를 넓혀 나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법을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If he always tells me the truth, I can believe him, but he doesn't, so I don't trust him 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한 When he says something to me, I usually don't trust it because I think he is a liar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 우리가 어떤 영어 표현을 많이 듣고 읽는 만큼 자신이 말하기에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주제의 질문들에 내가 원하는 의미를 잘 포함한 영어 표현이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배운 만큼 더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영어 활용 수준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유연성과 관련지어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표현의 사용이 적절한지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계속 생기는 문제로서 꾸준히 더 나은 표현력을 가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거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말로 하려니 발음하기 좀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 쓸 땐 잘 못 느끼지만 말할 때 발음하려니 좀 어려운 표현의 예시 문장으로는 My health was getting worse and worse when I worked because I had to work overtime every day 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 보통 한국인은 worse, work 와 같은 단어들이 연속으로 나올 때 발음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우선 한국인이 말하기 힘들어하는 발음을 더 자연스레 할 수 있게 숙달시키는 가운데 의미는 같지만 좀 더 발음하기 쉬운 표현을 또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